안녕하십니까. AP US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 그리고 AP 이코노믹스 가르치는 문주섭입니다. 국제학교 그리고 외고 학생들의 AP 시험과 내신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짤막짤막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심으로 이제 간단한 영상들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 시간은 매크로 이코노믹스입니다. 매크로 이코노믹스 첫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할 거는 뭐냐면,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주로 반드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케인지안 스쿨과 클래시컬 스쿨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매크로 이코노믹스 첫 번째 첫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해둬야 그 이후에 그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뭐 매크로 이코노믹스가 뭐에 관한 것들 죄송합니다. 매크로 이코노믹스가 뭘 공부하는 부분인지 아시죠? 인플레이션, GDP, 언임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이코노믹 그로스 같은 한 나라 전체 경제를 보는 건데,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다르게 약간 학파 간에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우리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는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클래시컬 스쿨, 자, 고전학파. 그 다음에 케인지안 스쿨이 있습니다. 케인지안 스쿨. 그냥 AP 시험에 그냥 단답형으로, MCQ, 그 멀티플 초이스로 그냥 얘네들 비교하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걸 얘기를 바탕으로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이코노믹 그로스와 그 다음에 이코노믹 사이클 또는 플럭추에이션,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 얘기도 다음 시간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클래시컬 스쿨과 케인지안 학파가 조금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물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클래시컬 스쿨은 물가와 임금이 그때그때 아주 빠르게 변동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flexible prices and wages, 물가와 임금은 어떻다? 그때그때 빠르게 변동한다고 본다면, 케인지안 스쿨은 sticky prices and wages, 물가와 임금은 경직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뭔 소리냐? 우리가 마이크로를 이미 했거나 한 학생들은 price, quantity, demand, supply curve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프라이드 치킨 가격이라고 할게요. 프라이드 치킨 가격. 자, 조류 독감으로 치킨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서플라이는 치킨 공급이라고 합시다. 디맨드는 치킨에 대한 수요. 만약에 조류 독감이라 이런 AI 인플루엔자 때문에 치킨의 서플라이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먹는 프라이드 치킨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비량은 떨어진다 라고 답을 해야겠죠. 우리 시험에 나오면. 그죠? 시험에서 AP 마이크로 시험 보는데 치킨 가격이 치킨의 갑자기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프라이드 치킨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느냐?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 줄어든다 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킨 조류독감 생기면 프라이드 치킨 가격이 확 올라갑니까? 그 조류독감이 끝나가지고 치킨 공급이 막 증가하게 되면 프라이드 치킨 가격이 떨어집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밀가루 가격이 미국에서 올라가면 우리나라 라면 가격이 바로바로 올라가나요? 왜냐하면 라면의 주요 원료가 밀가루고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근데 밀가루가 미국으로부터의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밀가루 공급이 감소하면 실제로 슈퍼 가면 뉴스에서 봤지만 라면 가격이 바로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라면 가격 올리면 뭔 일이 발생해요? 정부에서는 라면 가격은 통제하죠.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실제로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프라이드 치킨도 조류독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류독감 끝나면 치킨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그때그때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변하지 않죠. 하지만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치킨 가격이나 라면 가격이 그때그때 원료 가격이 변동했다고 그때그때 변하는 게 아니라 경직적이다. 안 변할 때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변한다라고. 그래서 케인즈 한스쿨은 물가와 임금은 그때그때 아주 반응하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직적이다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 조리독감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갑자기 기후 이상으로 밀농사가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라면 가격이나 치킨 가격은 올라갑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뭐 500만 원씩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그 권고사직을 한다거나 해서 잘렸대요. 나는 500만 원씩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더니 어떤 중소기업에서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우리 회사는 200만 원 줄 수 있다고요. 응? 비슷한 일을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그럼 내가 500만 원 받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어요? 200만 원 준다면? 바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아볼 거예요. 이거 뭐 나를 무시하나 해가지고 내가 500만 원에 준하는 다른 일을 계속 찾아보죠. 그러니까 임금도 어떻게 돼요? 그때그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500만 원 주는 걸 계속 찾았는데 계속 못 찾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200만 원이라도 받아야겠다라고 어떻게 돼요? 변하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즉 장기적으로는 물가의 임금이 플렉서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했지만 클래시컬은 롱텀 이벤트를 잘 설명하고 케인지아는 쇼텀 이벤트를 잘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냥 씁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설명력, 이 클래시컬 스쿨의 설명력은 주로 롱런 그로스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설명력이 조금 뛰어나다고 우리는 AP 시험에서 하는 겁니다. 반면에 케인즈는 아까도 바로바로 임금을 내가 깎아서 가지 않듯이 단기적으로 short run fluctuation 단기적 현상을 좀 잘 설명해. 단기적으로는 임금이 안 떨어질 수 있고 치킨 가격이 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장기와 단기 설명력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디맨드와 서플라이인데 자 클래시컬 스쿨은 서플라이라고 쓸게요. 서플라이가 create its own demand라고 한다면 케인즈아는 demand가 create its own supply 이렇게 쓰면 다 쓸게요 그냥. demand creates its own supply. 자,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잘 살아요, 지금. 그죠? 조선시대보다 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소비를 많이 해서입니까? 조선시대보다 우리가 현재 잘 사는 이유. 혹은 뭐 조선시대까지 가는 건 좀 그러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비교해 봅시다. 할아버지 세대와 지금 누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요? 지금이 풍부해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소비력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는 잘 살죠? 뭔 차이 때문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후진국이다 뭐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 비교할 때 아까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 조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보다 잘 사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생산력이 달려있어요. 서플라이가 프로덕션이에요. 뭔가 생산을 해야 소비할 게 있겠죠. 생산력이 지지부진하면 뭐 발전이 없어요. 중세 유럽 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초기에 태어났거나 조선 말기에 태어났을 때 조선 초기 사람이랑 말기 사람이랑 생활 수준이 엄청 차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생산 수준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생산이 있어야만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클래시컬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발전은 결국 생산에 달려 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19세기까지 유행했던 클래시컬 스쿨에 의해서 계속 생산을만 하면 이 주장에 의하면 생산만 하면 다 팔리는 거죠.
그죠? 생산하면 그거에 대한 디맨드가 저절로 창출되니까. 그런데 대공황이 발생해 버렸어요. 1929년에.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공황은 물건을 만들어냈지만 안 팔린 거죠.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하면 다 팔린다며. 근데 안 팔린 거죠. 이때 케인즈 학파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케인즈 학파가. 아니다. 생산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디맨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그걸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소비 능력이 안 되면 그거 다 뭐가 된다? 재고가 된다는 거죠. 안 팔리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도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생산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크로 이코노미스에서 결국 배우는 게 피스컬 팔러시, 머니터리 팔러시 같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에요. 맨날 뉴스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경제 관련 뉴스를 좀 자세히 보면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뭐 이자율을 어떻게 한다. 이게 통화 정책, 머니터리 팔러시죠. 그죠?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소상공인 지원으로 돈을 얼마나 풀었다. 뭐 이게 재정 정책, 피스컬 팔러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이 사람들의 지금 당장에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디맨드를 올려서 디맨드를 올리는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스쿨은 아까 제가 조선시대 또는 할아버지 시대와 비교했죠. 장기적인 성장은 결국 뭐에 달려 있어요? 장기적인 성장은 결국 생산 능력에 달려 있지만, 하지만 그때그때의 단기적인 상황은 뭐에 달려 있다? 디맨드에 달려 있다. 그래서 단기적 설명력은 케인즈, 장기적 설명력은 클래시컬 스쿨에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저축에 관한 거예요. 저축은 세이빙은 뭐에 달려 있냐면 클래시컬 스쿨은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에 달려 있다고 보고, 케인지아는 세이빙은 저축이란 건 뭐에 달려 있다? 인컴에 달려 있다고 봐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저축은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내 월급에 달려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실 뭐 저축할 돈이 있어야죠 라고 하겠죠. 저축할 돈이 있어야 뭐 저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인컴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은 보통.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매크로 이코노미스는 개인의 소비보다는 기업이나 얘네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 우리 매크로에서 저축이란 건 정말 은행 가가지고 돈 넣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세이빙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율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해도 이자를 너무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이자율 상승률 보면 지금 물가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1년 동안 저축하면 이자 얼마 받아요? 현실에서 이자를 뭐 1,000원이라도 받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하지만 물가는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올라가니까 어쩌면 통장에 예금하고 있으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재테크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시컬에 의하면 봐라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다른 데로 투자하려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케인즈 학파는 결국 그래도 뭐 어디다가 저축할 원금 자체가 확보돼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AP나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물어보는 클래시컬 스쿨과 케인지안 스쿨의 차이점인데, 요것들은 다 하나하나 문제로 출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에 얘기할 때는 오늘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롱런 이코노믹 그로스 설명할 때는 클래시컬 스쿨이 설명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숏런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 아까 피스컬 팔러시라는 재정 정책,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하는 통화 정책은 케인지안 스쿨 입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매크로 이코노믹스 마지막에는 이러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정책이나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제 재정 정책이 장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클래시컬 주장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시간에 케인즈와 클래시컬 스쿨 비교했지만 짧지만 이게 끝까지 가는 아주 좀 중요한 비교점이니까 요 좀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들 시험에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가지고 매크로 이코노미스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